자녀를 키우는 직장 여성에게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 권리가 주어지고 3자녀 이상 둔 공무원은 정년 퇴직 후 최대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4가 오늘부터 KT를 통해 공식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KT는 지난달 18일부터 진행된 1차 예약 고객에 대해 제품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의 수익성이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성장성과 안전성도 2008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재원을 모으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늘 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1800선을 넘으면서 마감이 되는데요. 개장 초의 상승폭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꽤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5천억 원 넘는 현물을 매수하면서 시장을 주도했고요. 기관도 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만 투신권에서 매물이 좀 나왔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좀 아쉬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9월 10일 금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1800선에 안착하면서 화려하게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장중에는 중국장의 약세 속에 1800선 안착이 불안하기도 했지만 악재를 모두 소화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18포인트 오르면서 180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92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장 10분 만에 1800선 위로 올라섰는데요. 하지만 개인과 투신권의 매도에 1800선 안착이 불안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 우위가 나타나면서 결국엔 1800선 지키면서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이 5천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마찬가지로 5천억 원 정도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고요. 기관 쪽에서 매수폭은 줄어들었지만 오늘 장 580억 원 정도 샀습니다. 개인 쪽에서 강하게 파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 쪽에서 5,5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 탄력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2.6포인트 오르면서 484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도 이 부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484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상승 탄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480점 초반에서 횡보 움직임 나타냈는데요. 그래도 오늘 61선은 지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 자세히 체크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3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170억 원 정도 매수했지만 개인 쪽에서 파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이 26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60전 내리면서 1165원 80전에 마감했습니다. 오늘까지 사흘째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서 뚜렷한 방향성은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외국 은행권 쪽에서 달러 매도세가 나왔지만 그동안 최근 하락에 따른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장이었는데요. 1160원대 중반에서 횡보하다가 딱 그 정도 1160원, 65원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3% 오르면서 76만 6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포스코가 내렸고요. 현대차가 장중에 강세를 보이다가 2%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LG화학이 외국인들의 매수에 1% 올랐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8% 올랐고요. 신한지주, 은행주 강세의 KB금융과 함께 3%, 1%대로 올랐습니다. LG가 강보합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내렸고요. 서울반도체는 외국인들이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했지만 매수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오늘 1% 하락했습니다. SK 브로드밴드가 올랐고요. 메가스터디 오늘까지 오르면서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동서가 내렸고요. 다음은 1.6% 올랐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외국인 쪽에서 3거래일 연속 매수했지만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고요. 태웅이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면서 오늘장 1%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800선을 돌파하면서 증권주들이 같이 올랐습니다. 종목들 살펴봅니다. 대우증권이 3% 올랐고요. 삼성증권 3.6% 올랐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강하게 매수했고요. 그리고 우리투자증권도 5% 오르면서 증권주들이 강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행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금리 동결 소식이 하락했지만 오늘장에서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신한지주가 3% 올랐습니다. 우리금융이 2.6% 올랐고요. 외환은행도 4% 오르면서 은행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보험주들은 아직 일어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반사익 기대 연일 강상승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까지 그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성우하이텍이 7% 올랐고요. 대성헬텍, 세원전공, 인지컨트롤스까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석유화학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시하지 못할 만큼 올랐는데요. 정제 마진 개선 속의 정유주들을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LG화학이 1% 올랐고요. SK에너지는 외국인들이 9거래일 연속 매수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주에서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빨간불을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4의 판매가 개시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개시가 됐는데요.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관심받는 모습이었습니다. KT가 1.4% 올랐고요. 인프라웨어가 4.9%, 플랜티넷이 4% 오르면서 아이폰 4 관련주들 다시 한번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 저점과 고점을 모두 높이면서 1% 정도의 상승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다음 주 장은 어떤 장이 펼쳐질지 라스트 성공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오늘 장도 한번 정리해보고요.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증권 류용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의미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800선을 넘었는데 오늘 시황 어땠는지 분석 좀 해주시죠. 예, 오늘 다들 시장에 관심사는 1800에 좀 의미를 많이 두는 것 같은데요. 1800을 돌파한 것은 2008년 6월 9일 이후에 2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일단 1800에 해보겠다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은요. 그동안 근 1년 가까이 지수는 1550포인트 저점과 1780이나 90 정도의 고점을 여러 차례 오가는 장기간의 박스권 구도였는데요. 1800을 해보감으로써 일단 장기 박스권에 지루했던 국면을 이탈했다는 데 첫 번째 의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1800선에 도달하면서 새로운 지수의 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입니다. 대체적으로 시장의 기대는 일단 2000에 가깝게 지수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1800포인트는 교두부적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그 1800 회복이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 전해진 것처럼 글로벌 WDB나 디플레이션 우려의 완화와 함께 맥을 좀 같이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상징할 수 있는 것은 추가적인 그 WDB나 디플레이션 완화가 지수 상승으로 연결되는 등식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 매수 자체가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겠고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수반되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각 업종에 대해서 전체적인 순매수를 기록한 것과 미국의 채권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채권에서의 채권 대비 주식에 대한 자금 이동과 주식의 메리트를 보여준 점은 향후 증시 수급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두는데요. 1800선 의미가 이런 수급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역시 재작년 이맘때 추석 즈음에서 리먼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그 이전 지수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리먼 사태의 이전으로의 증시 회귀 즉 정상화에 대한 가능성을 엿뒀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각국의 경제 지표들이 우리 증시에도 힘이 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미국에서 어떤 또 경제 지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 하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은 크게 주목받을 만한 그 미국의 경제 지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경제 지표보다는 아무래도 지금의 연장선에서 소폭의 반등들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시장은 다음 주 저희로서 이제 추석하기 바로 직전 주에 미국의 중요한 지표들에 좀 시장에 관심이 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역시 미국 증시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매크로 지표가 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그 결정적인 그 키포인트가 될 만한 것이 이제 소매 판매의 발표인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 0.3% 정도 개선될 거로 보고 있고요. 15일 날 그 산업 생산과 가동률이 발표되는데 이 역시도 지난달보다는 0.3% 개선되고요. 가동률은 0.1%포인트 정도 개선될 거로 보여집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다음 주 미국 증시는 크게 위축되지 않고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지표인데요. 다음 주 10일에서 15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 주중인데요.
M2 증가율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2 증가율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의 모멘텀이 언제 형성되느냐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M2이기 때문에요. M2의 증가율인데 일단 지난 수치보다는 뭐 조금 둔화되기 때문에 당장 그 중국의 모멘텀을 기대하는 것은 한두 달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주목하는 것은 중국의 물가 지표가 되겠고요. 물가 지표가 높게 나왔을 경우에 오히려 선행지수의 상승보다는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M2 증가율과 소비자 물가 지표 동시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기대 수준은 중국 역시도 좀 그렇게 나쁜 측면보다는 긍정적 모습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1800선 과연 지지를 할 수 있을지, 이 다음 주에도 이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떤 쪽으로 저희가 우리 증시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뭐 IT 주식이 오늘도 뭐 여러 차례 반등을 시도했지만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한 모습이었고요. 또 은행주의 오늘 상승은 다분히 이제 그 전체적인 시장의 지수 상승에 좀 편입, 또 특히 프로그램 매수가 6천억 정도 들어온 그런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의 시장 형태에서는 역시 화학이라든가 정유 그리고 내수 섹터의 기존 섹터들이 서로 순환하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은 좀 연장될 것 같은데요. IT와 금융 섹터의 본격적인 반등 여부는 아직 좀 시기적으로 이른 측면이 있어서 1800선이 그 새로운 지수대 형성에 의미는 있지만 누누이 그 시장에서 강조됐던 것처럼 탄력적인 상승이라는 매개체로 바로 연결되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상향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는 아무래도 금리 그 정상화 수준에서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시장의 경기에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내 경기 모멘텀의 형성인데요. 다소 좀 지연되는 만큼 역시 탄력적인 지수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지수 상승의 무게는 여전히 시장의 지배적인 논리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큰 폭으로 지수가 상승했다는 측면들이 일단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다음 주 역시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새로운 그 형태의 장세보다는 기존 장세의 연장선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이 이제 중국의 그 9월 말 10월 초 소비 관련주하고 현재 그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화학이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정유 업종에 대한 관심이 지속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화학이라든지 뭐 자동차 뭐 그런 업종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투자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쯤 해서 한번 주식을 한번 사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최근에 그 장세 성격상 기존의 시장의 흐름 자체는 우려 섞인 입장에서 시장을 볼 거냐 아니면 뭐 기대 요인의 시장을 볼 거냐의 컨셉이 9월인데요. 9월을 이후부터는 조금 기대 요인을 갖자는 거였고요. 시장의 진입에 대해서는 어느 딱 정해진 시점이 있다랗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수적인 접근이 아니고요. 지수에 대한 관심은 표면에 드러나는 것이고 오히려 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본다면 시장의 맥상으로는 지금 새로운 에너지 산업 같은 추세성을 갖고 있는 산업에는 좀 지수가 좀 주가가 업종이 올랐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입 시기를 노려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IT나 금융 같은 경우는 많이 가격은 하락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수익성의 위험이라든가 잠재적 위험들 그리고 업황에 대한 위험들을 감안한다면은 진입 시기는 가격이 낮더라도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1800선의 의미는 저희들한테는 강력한 매수 신호라 이런 측면보다는요. 기존의 박스권의 큰 틀 음에서는 한 단계 올라섰지만 여전히 그 여러 가지 그 제약 요건과 또 산업적인 변화,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지수와 사실은 무관하게 업종과 섹터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직장 여성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또한 공무원이 3자녀 이상을 둘 경우 정년퇴직 후에도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더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계획안에는 사업주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50만 원 정액인 육아휴직 급여는 100만 원 한도 안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4가 오늘부터 KT를 통해 공식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KT는 지난달 18일부터 진행된 1차 예약 고객 22만 7천 명에 대해 제품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1차 예약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제품을 받을 수 있고 2차 예약자 4만 3천 명은 이달 말까지 아이폰 4를 받게 됩니다. 아이폰 4 16기가의 가격은 4만 5천 원 요금제 24개월 약정을 기준으로 26만 4천 원입니다. 같은 요금제로 32기가 모델은 39만 6천 원입니다. 1, 2차 예약자가 많아 지금 당장 아이폰 4를 신청하면 다음 달에나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KT는 내다봤습니다. KT는 아이폰 4 출시와 함께 해외에서 현지 사업자의 값싼 통신 요금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선보였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의 수익성이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성장성과 안정성도 2008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경영지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1,529개 주요 기업의 올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7.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품 1,000원어치를 팔아 영업이익으로 77원을 남겼다는 뜻으로 지난 2005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이자 보상 비율은 572%로 나타나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8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성장성을 보여주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도 19%로 2008년 3분기 이후 최고였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재원을 모으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기금은 한국노총 후원 방식으로 전달될 예정인데 사실상 각 사업장에 파견된 한국노총 파견자의 임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기금 목표액은 한국노총 파견자 120명의 2년치 임금인 100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타임오프제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타임오프 시행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미래에셋그룹이 중국의 자산운용사를 설립합니다. 미국과 영국, 브라질, 인도에 이어 6번째 해외 현지 운용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미래에셋은 중국 현지 회사와 자산운용사 설립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 중반께 중국 당국의 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탁업 인가를 받고 신탁상품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신탁상품은 수시 입출 금식 특정 금전 신탁과 정기예금형 신탁, 채권형 신탁, 자사주 신탁, ELS 신탁 등 고객 맞춤형 신탁 상품입니다. 삼성증권이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에 편입됐습니다. 국내 금융사 중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에 편입된 기업은 은행과 보험사를 통틀어 삼성증권이 처음입니다. 이 지수에 포함된 주요 금융사는 모건스탠리와 노무라 등으로 삼성증권이 세계적인 금융사들과 어깨를 나란하게 됐습니다. 도이치증권은 오늘부터 총 1,510억 원 규모의 주식 워런트 증권 30개 종목을 신규 상장하고 이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신규 상장하는 ELW는 코스피 200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콜 15개와 풋 15개 종목입니다. 이번 ELW는 12월 만기 지수입니다. 네, 코스피가 1800선에 올라섰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은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IT 관련주와 그리고 또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는 약간의 경계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 앞으로도 좀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에서 조금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우리 증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어떻게 마감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인데요. 일단 일본과 중국 증시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상승폭을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개선됐다는 소식이 들려졌고요. 1.5% 오르면서 9,239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동차와 전기전자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증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데요. 무역 수지가 예상보다 좀 약화됐다는 소식이 들려졌고요. 이게 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는 2,653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